흑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항만과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 세계 곡물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항구 몇 곳이 피해를 입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곡물 수출 시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해 처리했던 곡물 수출 능력이 올해 들어 무려 97%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흑해의 곡물 수출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흑해 최대 곡물 수출항 가운데 하나인 노보로시스크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곡물 터미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최대급 곡물 터미널인 KSK와 타만 터미널도 곡물 반입과 수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8월 밀 수출량은 약 18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8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편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데사 주변 흑해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이 사실상 끊겼고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나 급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을 비롯해 해바라기 씨유 같은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곡물 수출의 약 90%가 흑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흑해가 막히면 곧바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시장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 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서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7월 초 이후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1년과 비교해도 세계 밀 가격은 약 30%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타격이 큰 곳은 중동과 아프리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올해 상반기 밀 수입량의 82%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했습니다. 흑해에서 선박 운항이 막히면 이들 국가가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호주나 북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운송거리와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호주산 밀 가격이 흑해산보다 톤당 수십 달러 비싼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대체 수송로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뉴브강을 이용해 유럽으로 곡물을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의 공격에 더해 낮은 수위까지 겹치면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흑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흑해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호르무즈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군사 충돌이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과 물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전쟁이 단순히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경제 기반과 수출 인프라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와 항만, 인프라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시설과 항구를 공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흑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하자는 휴전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흑해의 수출길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항만과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지금의 곡물 가격 상승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밀 가격이 오르면 빵과 같은 식품 가격뿐 아니라 사료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담은 세계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흑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세계 식량 공급망의 핵심 통로가 막히면서 전쟁의 충격이 이제 세계 식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